이번 수업 시간은 민주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능에 늘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하냐?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핵심적 자질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도 보면 군주에게 상소문 올리는 제도가 있죠. 나름대로 시민 참여죠. 자, 시민 참여 필요성. 왜 시민이 참여해야 되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모크라시. 데모는 이제 다수죠. 다수가 이제 시민이죠. 시민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참여한 만큼 그 개인의 권리가 이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거죠.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가가 권력이 이제 남용이 됐을 때 견제하기 위해서 촛불 시위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시민 참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입니다. 자, 이게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예. 그러면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선거 이외에 이제 각종 투표, 정당 가입, 뭐 NGO 활동, 언론 및 뭐 유튜버 활동 이런 것들 다 혹은 행정기관에 민원 청구하는 것, 뭐 교육청이나 청와대 막 건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시민 참여입니다. 자, 시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불복종이 있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럼 시민 불복종이 뭐냐?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아주 의도적인 위법행위입니다. 일부러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찬반 근거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양심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자연법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 불복종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이런 자연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실정법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야,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 법에 대한 존중심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시위하면 어떡하냐? 그러다 보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람, 사상가 소로 롤즈 싱어를 보겠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뭐 할아버지 격이죠. 소로. 자, 이 사람이 했던 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뒤에 나오겠지만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소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거부해야 된다.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자, 정의란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소로의 말 들어볼까요?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앞에서 얘기했죠.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창설하는 근거에 이제 자연법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법에 비추어서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지금 당장 저항하라. 이게 시민 불복종이죠. 또 소로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양심을 가진 인간이죠.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즉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로가 했던 말, 자, 지금 당장 거부해야 된다. 정의, 자연법, 양심, 인간, 정의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소로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롤스. 자, 롤스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소로는 개인,
자, 먼저 개인이야, 인간이어야 되고 개인의 양심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롤스는 그러면 안 된다.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 법을 지켜야 돼. 그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하고, 자, 이게 롤스의 입장이죠. 다음 싱어는 이제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봐야 하죠. 공리주의는 이렇게 동계산 열심히 하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찬찬히 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에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시 평화적인 방법,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 보면 이제 소로겠죠. 소로. 예. 소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 자, 간디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위 목적이 이제 정당해야 된다.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여기 소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애들이 약간 오버하죠. 인도 사람들이 소금은 반드시 영국 걸 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도 정말 많이 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 국민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소금법 폐지하는데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간디가. 즉 행위 목적이 정당한 거죠. 나 개인의 이익을 아니고 공익을 증진하는 거다. 다음 비폭력성. 보통 이렇게 막 뭐 독립군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직접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죠. 예. 다음 최후의 수단이었다. 나름대로 이제 간디가 여러 가지 정상적 방법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공개성. 숨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숨어서 하다 보면 이제 되게 폭력적으로 되는데 다 드러냅니다. 당당하게 소금법 저지하는데 이제 행진합니다. 그다음에 처벌을 감수하죠. 처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법 저지에 행진합니다. 그래서 다 잡혀서 이제 콩밥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디의 이런 행위들이 시위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오늘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 특히 소로, 롤즈, 그다음에 싱어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이 세 사람 비교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이제 할아버지 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오늘의 수업 끝입니다.